네, 오후 4시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 배우는 실전 투자의 매직. 안녕하세요, 김다림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6월 19일 수요일 우리 증시가 이렇게 막을 내렸는데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장 정리하고 내일장 전략 가져가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양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그 흐름을 마감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790선을 탈환하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었는데요. 이제는 2,800선을 고지에 두고 있는 코스피. 증권가에서도 일제히 올 하반기 전망을 3,000 넘게 올려잡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닥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외된 흐름입니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반도체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간밤 주가가 3.5%가량 오르며 한 주당 135달러서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는 82,000원, SK하이닉스는 24만 원 선을 장중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동차 관련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LG그룹이 손을 맞잡고 전장 동맹을 강화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부품으로 LG 마그마를 채택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써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자동차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 다만 화장품과 음식료는 약합니다. 네, 이에 관련해서 다음 소식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폭발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의 이슈를 좀 살펴보기 전에 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음식료나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테마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소부장 쪽들이 매기들이 쏠려가니까 그동안 올라왔던 것들은 자연히 숨고르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죠. 수급의 어떠한 그 이동 현상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오늘 의상이 말이죠. 네. 주가가 급등을 해서 이렇게 아주 빨간색으로 이렇게 원피스예요? 수트입니다. 수트죠. 네. 예.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약간 코스피처럼 양봉 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김영커께서 빨간 계통의 옷만 입고 오신다면 주가가 매일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의 이슈 그럼 어떤 쪽으로 수급이 이동했을지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네, 오늘의 숫자는 바로 8만전자입니다. 사실 하이닉스 한동안 잘 가다가도 삼성전자가 주춤주춤 거리면서 걱정 많으셨던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8만전자 결국 안착을 했어요.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장중에 계속 8만 원을 트라이 하다가 오늘 이제 3세판이라고 그럴까요? 네. 종가상으로 이렇게 우리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스러웠던 새로운 라운드 고지를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진통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8만 전자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펀더멘탈이다 뭐다 뭐 실적이 좋다 나쁘다 다 떠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증시 격언 중에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말이 네. 있습니다. 결국 요 4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만 2,400만 주를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6월물 만기를 앞둔 상황 속에서 그동안 3월물 이후에 6월물까지 3개월 동안 삼성전자를 가지고 숏 롱플레이를 계속했던 애들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면서 포기를 했고 그리고 새로운 9월물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의 삼성전자 쓸어담기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용 회장의 2주 동안의 미국 출장 이후에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전략회의 또 다음 주에 바로 또 반도체 부문과 관련된 이러한 회의가 있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외국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여전히 이렇게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다음 주 26일인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한 것들에 비하면은 이 글로벌 메이저들에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엔비디아의 공급이 뭐 늦어도 3분기부터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이러한 얘기들이 결국은 삼성에 대한 또 다른 밸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모습들이 선취 매수세의 그러한 일환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요. 글로벌 전략회의 그리고 엔비디아 공급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와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HBM 인증 전망이 된다 이런 소식이 오늘 들려왔었는데 이렇게 경쟁 업체 소식이 사실 삼성전자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요? 상당히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죠.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업계들은 다소 좀 침소봉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최고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에 처음에 우리도 공급할 수 있어. 뭐 8단이 됐든 뭐 12단이 됐든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공급한 비중이라든가 점유율을 감안해서 보면은 아주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공급과 관련돼서 수율이 이제 뭐 60%에서 70%까지 뭐 80%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수율 자체가 뭐 50% 미만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0개 납품하면 5개는 다 꽝이라는 얘기죠. 네.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또 디램 쪽 부분에서의 점유율도 현격한 차이가 나는 3위를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네. 물론 미국에서의 그런 자국 반도체 업체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활성화, 성장 이런 발판을 마련해 준다라는 측면에서의 긴장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수율면이라든가 또는 캐파 면에서는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HBM,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과 함께 우리 국내 기업들 우려감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곧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7월 그렇습니다. 초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적 전망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4월 말, 5월 달, 또 6월 중순 이런 식으로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스팟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디램 쪽이라든가 낸드 쪽에서 계속해서 어떤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팟도 중요하지만은 고정 거래 가격이 상당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미 낸드 쪽에서도 예상치도 못하게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이 아무래도 TSMC와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격한 경쟁을 하는 과정인데 TSMC는 이제 콧방귀를 지금 끼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가면서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오면서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파운드리 쪽도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그 전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토대가 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와 관련된 부분은요. 사실 1분기에도 뭐 5조 원 내외, 뭐 5조 원대 중반이었는데 사실 1분기도 6조 6천억의 영업이익을 보였단 말이죠. 네. 완전히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이번 2분기도 지금 계속 그 하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조 원대에서부터 10조 원대까지 좀 레인지가 넓긴 한데요. 이번엔 제대로 좀 상단을 맞추는 그런 애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밥값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네. 예상도 좀 해보면서 상당히 그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또 연간 영업이익이 뭐 35조에서 40조 원대로 지금 우리가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또 25년에도 추가적으로 최소한도 50조에서 60조는 바라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밸류라든가 향후에 예상되는 PER 정도를 감안했을 때 지금 뭐 이 8만 원에 머물러 있는 거에 만족할 필요는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수급이라든가 정말 실적단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HBM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삼성전자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면서 순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1분기에 이어서 좀 밝은 상황인데 앞으로 8만전자 어떻게 더 갈 수 있을지 이후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결국 디램 가격이 반등한다 이런 기대감이 가장 큰 상황인 것 같은데 HBM 외에도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 업황도 좀 턴할 수 있다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바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면 풍선 효과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갑자기 이상한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디램을 쌓는 거잖아요. 네. 그 디램 하나만 옛날에는 그 레거시 제품으로 해서 그냥 뭐 필요한데 판매만 했던 거예요. 근데 HBM을 만들기 위해서 디램이 예를 들어서 8개가 필요한다든가 네. 또는 12개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그쪽으로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레거시 범용 제품의 생산 라인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청주 라인에다가 HBM 전용 라인을 만든다고 그러고 네. 기존 라인을 전환을 시키면서 HBM용을 생산한다라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디램 관련돼서는 오히려 재고는 소진이 되고 생산 라인은 축소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요자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제한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흐름들이 하반기 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결국 뭐 젠슨왕이 얘기했지만 자기네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방, 뭐 문화, 예술을 뭐 할 것 없이 경제 파트라든가 이런데 전부 다 이것이 범용화된다, HBM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생산 능력이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2위인 SK 하이닉스는
어떤 면에서는 SK 하이닉스는 현재까지는 꽃놀이패고요. 네. HBM과 관련된 부분도 잘 팔리죠. 디램 가격 올라가니까 좋죠.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만 못 들어갈 뿐이지 HBM에 관련된 부분들은 납품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HBM까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역시 꽃놀이패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러한 기대감을 우리가 계속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BM과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주가 전망치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지금까지의 얘기들은 뭐 뉴스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다 접해볼 만한 내용들이고 지금 당장 내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건지 또는 삼성전자라도 지금 사야 되나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우선주와 함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35%입니다. 뭐 4분의 1 이상 뭐 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얘가 움직여 주니까 지수도 바로 2,800을 눈앞에 두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림을 한번 좀 보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림은 제가 매직솔루션에서 추세를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선을 하나씩 이제 긋겠습니다. 이 자리들이 지난 1월과 2월 달에 바로 요 71,000원, 2,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 다음 자리들이 직전에 요 고점을 형성해 주면서 이 자리들이 2차 저항으로 작용이 되거나 지지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3,000원에서부터 74,000원이 2차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이 됐다가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주가는 여러분들 캔들들은 지금 오늘 8만 원을 회복했지만 아직 이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다이아는 현재 시점에서는 빨간 상승에 전환되는 다이아로 전환이 됐지만 바로 요 직전에 있는 고점대 이게 이제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1차적인 78,000원에서부터 79,000원 라인이 1차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8만 원을 회복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장중에 8만 원을 넘어갔다가 계속 못 가고 종가상으로 밀리거나 했던 자리들이 78,000원부터 79,000원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 저항대가 어디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바로 2차 저항대는 지난 4월 달에 빨간 다이아가 계속 유지되다가 꺾여 내려오는 요 시점들. 그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2차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그럼 얼마냐? 자막 나가고 있죠? 바로 81,000원에서부터 83,000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시면 돼요. 밀리면 오늘 뭐 종가상으로 81,000원 넘어갔다고 무조건 이제 8만 원 됐으니까 고고싱 한다? 아니란 얘기죠. 이 저항의 자리라는 것은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4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2,400만 주나 매수했는데 겨우 요거밖에 못 갔다? 물론 저점 요 최근에 73,000원, 4,000원에서부터 뭐 한 10% 가까이 올라왔죠. 이것도 엄청 올라온 거죠, 여러분들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 81,000원, 2,000원을 돌파를 못 해주고 밀려 내려오는 자리들이 된다라면은 분할 매수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자리는 이제 오히려 7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여전히 박스에 있을 것 같아 못 사겠어 하시는 분들은 81,000원에서부터 83,000원이 안착되는 최소한도 2, 3일 동안 이 자리가 안착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유입되느냐. 그거를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6월물을 마무리 짓고 9월물을 대비하는 외국인들의 선물에서의 매수 포지션들이 2조 원 이상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같이 매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도 위쪽을 보면서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자기들이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간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선물에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거고 요 흐름이 만약에 꺾이면서 순간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또 뭐 하루에 뭐 5천억 1조를 때리고 삼성전자가 매도가 나온다면 진통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롱 포지션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현재 종합주가 지수도 뭐 3천 가는 거는 뭐 연말에 가든 내년에 가든 아니면 뭐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일단 이번 구간에서는 2,850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8만 원대 중후반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아까 질문도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러한 자리들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IT 소부장 쪽이라든가 관련 쪽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동반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아침에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윗골이 달린 것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한 1개월에서 1개월 반 이상은 많이 빠진 애들들은 한 40, 50%씩 조정받은 것들이 있었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쪽들로 매기들이 이정이 되는 거고 연일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 주었던 그 전부터 물론 전력설비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리고 화장품 쪽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흔들리는. 그러나 그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또 지지력들은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런 어떠한 교차 전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관련된 움직임들 속에서 국내 최근에 컨센서스는 10만 원에서부터 12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를 상단으로 높이고 있는 그런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외국계 IB들도 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 같은 경우에도 9만 원 정도에서 또 HBSC 같은 경우에도 현재 8만 8천 원 정도를 설정해 놨는데 문제는 지금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 스탠리 얘네들이 이제 또 중요하죠. 얘네들의 뭐 목표가는 아직도 뭐 7만 원대 후반 뭐 8만 원 초반에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는 얘네들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문제는 이 친구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단숨에 그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신다면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다시 또 언제 또 뭐 8만 전자에 가느냐 또 7만 전자 주저앉았다 이런 걱정은 이제 조금은 덜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분봉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선수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이 코너를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시청자나 좀 더 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이 삼성전자의 그런 뭐 7만 전자다, 뭐 8만 전자가 됐다 이것보다는 전체 업황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뭐 중간중간에 뭐 매도도 나오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상향의 패턴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보시면 좋겠고 자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추세 자체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월봉상으로는요. 계속 월간 단위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은 있지만 이미 작년부터 우상향의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96층인가요? 네. 96,800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 여식도 삼성전자 올라오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무하다 말고. 아빠 팔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일이나 해 냅두고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엔비디아 가지고도 너무나도 뭐 매일같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올라가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엔비디아가 너무 올라가서 이거 걱정스러운 거 아니야? 뭐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진짜 제일 쓸데없는 게 애플 걱정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가 서로 1, 2위를 다투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여러분들 200불, 300불 또는 500불 돌파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불안해하면서 하신 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수익이 났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11만 원부터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었죠. 그러나 어느덧 따블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업황이 턴해주고
어떤 수급적인 흐름 속에서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러한 시장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쪽들은 조금은 여러분들 너무 그 1, 2% 빠지고 오르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대세의 흐름에 좀 동참하면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간곡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피의 상승 견인도 기대가 되고 이제 소부장단에서도 훈풍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내일장 체크 포인트로 이 소부장단 내에서 특히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옥석가리가 필요한 시점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것은 뭐 HBM 쪽과 관련돼서는 뭐 한미반도체도 조금은 흔들리고 이격 조정이 이루어졌죠. SK 하이닉스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오히려 레거시 쪽이라든가 또 의미 있는 쪽들 이런 쪽들이 오늘 움직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동차 쪽에서도 물론 지금 현재 현대차가 인도 상장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이 자동차 부품단들이 워낙 죽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 공백이 생기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인데 좀 전차 군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조금 시장에도 연동이 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기본이겠지만 그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쪽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새로운 신고가를 내주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라든가 뭐 DI라든가 필옵티스라든가 네. HB 솔루션, GST 이런 것들 다 나름대로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액침 냉각 쪽에서 GST라든가 그리고 필옵티스라든가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유리기판 쪽이라든가 DI도 HBM 장비 테스트 쪽에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스페타시스는 PCB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에 회로기판 쪽에 공급을 해주는 이런 쪽에 뭔가 돼 있는 것들 시장 내에서 경쟁력과 실적이 뒷받침돼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역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제가 뭐 현대 오토에버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 위아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화신이라든가 뭐 코리아 FT라든가 서현이와라든가 특히 화신이라든가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옥석가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까지 함께 가져봤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매직기법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JNT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고요.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퇴근 후래요. 마감 후 투자 코칭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특집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내용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수급이 결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수급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혼조 구간에 놓여져 있던 이 흐름에서 이러한 흐름이 진행이 됐었죠. 이러한 흐름이 진행이 됐다가 아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셨지만 이제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격 좁히는 과정들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상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밑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략하기가 만약에 힘들었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밀리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수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후광을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 쪽들 계속 순환 흐름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좀 쉬고 그리고 또 안 올라왔던 것들이 올라오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지수는 하고 코스피도 2800도 돌파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시장의 분위기가 안정화되고 중소형 개별 종목이라든가 테마성 종목들, 시가총액 작은 것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그런 흐름들은 이제 조금 진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메이저들의 움직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날 사실은 여러분들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이 JNTC를 점검을 했고 2차 목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차 목표가도 여러분들 단숨에 돌파를 해버려요. JNTC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글라스 기판과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투자를 늘리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단숨에 제가 지난주 11일 날 여러분들이 12일 날 공략할 수 있었겠죠? 바로 요 급등을 한번 보였던 자리 이후에 눌림목 주고 이 선이 유지가 되면서 빨간 시간에 나오는 이 과정에서 이걸 돌파하러 가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공략을 합시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차 목표가 28,000원도 훌쩍 뛰어넘으면서 장중 고가 기준으로 29,25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3%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3만 원이라는 라운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3차 목표가를 3땡 33,000원. 왜 이렇게 된 33,000원을 보느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초록밴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중간중간에 글을 올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000원을 목표로 했을 때 73%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끝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저도 모르죠. 시장의 수급과 이 주가의 숨고르기 탄력도를 보면서 먼저 빠르게 가느냐 아니면 좀 더 쉬었다 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HTS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 매직 솔루션에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격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JNTC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의 어떠한 움직임들이 올라오고 저항받고 돌파가 돼주니까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과정. 여기서 저항. 이건 지나간 거니까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 어디였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지나간 걸 가지고 뭔 소리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나간 거를 가지고 지지와 저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이 된다면 저항이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이 돌파가 되니까 급등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가 만약에 안 되면 이거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지가 됐고 직전에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으니까 단숨에 못 가고 횡보해 주다가 돌파가 되고 돌파가 되고 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항 돌파가 나왔고
꺾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의 지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가 형성이 된 건 어디냐? 왼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상승폭의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딱 3분의 1 조정.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든가 여러분들 이러한 엘리엇 파동 이동상에서의 그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가장 이 매직 솔루션에서의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결국은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됐다라고 치더라도 뭐 어떻게 이렇게 급등할 걸 알고 6월 11일 날 제가 방송을 했느냐. 여러분들, 이 직전에 저항이 돌파가 되잖아요. 이제 여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가 저항이었습니다. 1, 2, 3, 4개월 만에 이 저항이 돌파가 되니까 이 흐름이 나온 거죠. 한 달여 만에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니까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니까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지와 저항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녹화로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같이 시그널과 연동이 된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서 당연히 저항 작용되고 지지 작용되고 돌파되고 갭 벌어지고 단기 조정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거래 외국인들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캔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지난번에 고점 찍고 여기서 꺾어져 내려오는 자리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그널대로만 16가지 패턴 중에 보시면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가장 최근의 사례를 가지고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가 작아졌죠. 시그널 나오죠. 다이아 작아졌죠. 시그널 나오죠. 그리고 빨간 다이아가 연출되고 횡보하다가 여기서 다시 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소극적 매수, 분할 매수라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죠. 다이아가 이렇게 작아지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또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단숨에 이렇게 고점에 가고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 사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익절 구간으로 진입이 된 거죠. 내일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간다? 또 익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신규 매수분들은 기다리시는 거죠. 얼마에 매수할 거냐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도 서동구와 함께 매일 아침에 진행되는 매직타임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와 같은 패턴들이 지금 종목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HBM 테스트 장비와 관련된 투자도 늘리고 있고 자금도 확보가 된 대표적인 소부장 종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기세 좋게 올라왔었죠.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흐름 이후에 단기 조정. 그러나 시그널은 이탈이 되기도 하고 캔들은 돌파도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또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여기 자리, 이 직전에 저항을 돌파한 빨간 다이아와 시그널이 나와주고 거래도 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안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전략은 서동구의 매직타임 08시 15분부터 08시 30분까지 매일 아침 진행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코너는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아침 말씀드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투자 코칭 특별 방송은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제공된다는 거 시간대 확인하시면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0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등락률 순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위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네, 3위 종목은 Y랩입니다. 이 Y랩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웹툰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사실 연이틀 정말 10% 가까운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1%대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들어서만 하더라도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웹툰 관련 종목들이 정말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만큼 실적이 좋지 않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다음 2위 종목들도 바로 살펴보시죠. 네, 2위 종목은 바로 미스터블루입니다. Y랩과 마찬가지로 웹툰주로 함께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이 미스터블루는 오늘장 4흘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0.55% 소폭의 상승에 그쳤고요. 이렇게 탄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4%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 종목도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1위 종목은 DB하이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DB하이텍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정말 긴 장대 양봉을 그려 나갔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이번 주 들어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1% 정도 올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7%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재성 이슈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 위탁 생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디트 통과 시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3가지 특징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 중 자세가 한 가지 종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후에는 내일장 공략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장님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DB하이텍, Y랩, 미스터블루까지 짚어드렸는데 어떤 종목 함께 볼까요? DB하이텍을 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세계 파운드리 쪽의 대표적인 주자, 뭐 10위권 그런 차량용 반도체 쪽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그리고 또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러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올라온 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좋은 시절에 이 6만 원대 이상에서부터 이렇게 급락을 하고 4만 원도 위협받는 이 상황 속에서 한 2개월여 동안 저점을 잡아주고 지금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과 관련된 주가 안정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재고 방안을 이제 3분기 중에 하겠다, 이런 공식까지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라도 이
주가가 하방을 잡아주면서 지지를 보였던 이 자리에서 거래도 다시 실려주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이 지난 6월 13일 이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기관들의 매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가가 다음 자리를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라면 여기서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요. 1차적으로는 요 48,000원부터 5만 원 정도까지는 빨리 갖다 놔야만 그 다음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공략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48,000원부터 5만 원 사이를 1차 저항이면서 와야 될 자리로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로 DB 하이텍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의 힌트가 HBM 테스트 장비 선두. 오늘 정말 반도체의 날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 어떤 걸까요? 뭔가 YC나 테크윙 정도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뭐 비슷할 수 있어요. 같은 근데 결이다. 조금은 시총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얼만큼 클까요? 전통적인 네. 그 과거에 네. 어떤 면에서는 주가가 잘 못 움직였던 주가 네.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HBM 붐을 타고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는 업력도 꽤 오래된 제 알기로는 1995년에 변화하면서 네. 새로운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바로 DI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DI의 주가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실적단의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출은 2,500억 올해 예상되는 게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적자였습니다만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예상이 되고 올해보다는요 내년에 여러분들 이 매출이 84% 이상 급증해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 작년에 61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올해 154억으로 무려 151%가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619억입니다. 무려 300% 이상 급증해 줄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DI의 주가의 움직임들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PER 밴드 내년도 올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19배 내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 종속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를 통해서 HBM과 DDR5 테스트 장비 확대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년 중에는 HBM3 양산 장비를 뭐 거의 SK 하이닉스에 납품해 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HBM4도 개발 예정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어떤 요즘 들어서 IT 소부장 쪽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용 자금이라든가 시설 자금이 필요하면은 갑자기 증자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짱돌을 맞아요. 근데 200억의 규모의 자금이 필요했는데 네. 이것을 증권사라든가 또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쪽과 연계해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1년 동안은 락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200억의 교환사채를 발행도 아주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됐고 본격적인 실적 호조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어저께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만약에 아침에 그냥 뭐 급등을 하는 이러한 패턴이 연출됐는데 너무 급등을 했었으면 오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를 꼭 갖고 가야 되겠다 네. 이랬는데 물론 매수하신 분들은 꼬리 달리고 밀려 내려왔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다 같이 뭐 좋은 수익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러한 그 급등한 이후에 오히려 뭐 한 달 반, 2달 가까이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만 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2만 9천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 테스트 장비주 DI 목표가는 29,000원, 손절 라인은 2만 원입니다. 소장님과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 이용해서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매일 아침 8시 15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소장님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